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하는 공원일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각 지자체들이 민간 업체까지 끌어들여 공원 개발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기간이 빠듯하고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홍제동의 한 공원 부지입니다. 내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강릉시가 이 일대에 민간 업체를 끌어들여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업체로부터 최근 토지 보상비 232억 원을 받았고 내년 4월에는 실시 계획 인가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 5월에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명품 공원을 좀 이제 만들어서 어떤 이제 시민들한테 뭐 힐링이나 휴식처로 제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공원 일몰제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를 내년 6월까지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면 공원에서 해제하는 겁니다. 지자체의 개발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자가 부지를 매입해 30%를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 시설로 만들어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강릉에서 4곳, 전국적으로는 77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원 개발을 하기로 했던 민간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 지역마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아파트 분양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원주를 비롯해 인천과 대전 등 전국 14곳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 인허가 기간이 촉박한 것도 문제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지자체마다 실시계획 인가를 마쳐야 하는데 업체의 토지 보상비 예치와 각종 심의 진행 등으로 시간이 빠듯합니다. 이 때문에 강릉 등 전국 지자체 15곳이 국토교통부에 일몰제 유예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거를 연기하는 게 되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아마 비용 판결의 여지도 되게 좀 있고. 내년 6월까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무효가 되면 공원으로 묶였던 땅은 땅 주인들에게 돌려줘야 하고 사업자들은 투자비를 매몰 비용으로 고스란히 날리게 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인제와 화천 등 도내 접경 지역의 출산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젊은 군인 가족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군부대가 줄어들면 도내 출산율도 낮아질까 걱정입니다. 김영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18년 강원도 출생 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 즉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는 인제군이 1.5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화천군이 1.5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철원군도 1.54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합계 출산율이 1.07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지역은 도내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입니다. 반면 횡성군 0.86명, 평창군 0.88명, 영월군 0.91명 등 농촌 지역은 도내 평균을 밑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방 지역의 합계 출산율이 높은 것은 군인 가족이 많다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인제, 철원, 화천의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이 1.5명 이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시군별 지난해 출생아 수는 원주시가 2,041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시 1,705명, 강릉시 1,036명 등 출생하는 지역 인구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도내 전체 출생아는 8,351명으로 전년도보다 607명 감소한 반면 사망자는 11,976명으로 전년보다 431명 늘었습니다. 결국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빼면 지난해 도내 인구 자연 증가는 마이너스 3,625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구 자연 증가 마이너스 현상은 2014년 이후 계속되고 있어 도내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전체 사망자의 19.7%는 12월과 1월에 발생했으며 암과 심장질환, 폐렴 등 3대 사망 원인이 전체 사망 원인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추울수록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특히 노년층의 경우 보온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맨입니다. 영동 북부권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속초시가 빈집 정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리 청초호가 내려다 보이는 청학동 노가리촌으로 불리던 속초시 교동. 폭탄을 맞은 듯 지붕은 무너져 내렸고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사람이 떠난 지 10년이 넘으면서 쓰레기가 쌓여있고 자풀이 우거져 을씨년스럽습니다. 여기 사는 헌집 구다 우리가 폭탄을 싸는 거야. 이러니까 막 버리다 끌고 막 아주 못 살겠어 아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속초 시내의 또 다른 마을. 벌레가 들끓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변했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습니다. 속초시에 일하는 것을 담당하는 도시건설과나 건축과나 안전청구과 같은 게 있지만 누구 하나도 깊은 관심을 가져 않는 것이 답답스럽고 주민들은 불편한 것을 내내 감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떠나고 방치된 빈집이 60가구에 달합니다. 속초시는 매년 5천만 원을 들여 빈집 정비에 나서지만 주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빈집 철거는 결국은 철거 동의입니다. 개인 사유 건물이다 보니까 철거 동의를 받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특례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건 절차가 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빈집 정비 특례법 적용 등 속초시의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공고 절차를 거쳐서 일정 부분을 보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철거를 명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을 잘 적용해서 빨리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해안 대표 관광지인 속초시가 빈집 정비를 통한 경관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거대 통신사와 지역 케이블 방송의 인수합병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 방송은 통신 자본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거대 통신사로부터 지역 방송 발전 분담금을 거두는 해외 사례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자본과 지역 케이블 방송의 합병을 승인한 가운데 지역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넷플릭스 등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 결합 상품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논리지만 인수합병으로 SK와 LG 등 3대 통신사 계열의 유료 방송시장 점유율이 80%로 치솟으면 지역만의 콘텐츠를 만들던 지역 방송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역마다의 다양성 같은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통신사들은 전국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역점을 두진 않거든요.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역 방송은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방송법 규제조차 받지 않는 통신자본과의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방송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통신사들로부터 지역방송 활성화 분담금을 거두자는 방안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4년 전에도 CJ 헬로 인수에 나섰던 SK가 향후 5년 동안 5조 원의 콘텐츠 산업 지원금을 내겠다고 발표한 만큼 통신사들 내부적으로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0년 전부터 비슷한 형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낸다라면은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시에 각 사당 1,000억 원,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1년마다 100억 원씩 해서. 포털과 종합 채널의 등장에다 1인 방송까지 활성화되면서 지역방송 발전기금 논의는 꾸준히 진행돼 왔습니다. 지역방송 발전 기금을 신설을 해서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상민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동의를 하는. 공공재인 지역방송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의견은 최근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공공재로 쓰이는 지역방송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공적 재원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도내 평준화 일반고 배정에 처음 적용되는 선지원 후추첨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평준화 일반고 원서 접수를 진행한 뒤 내년 1월 8일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비평준화 일반고 합격자는 이보다 앞서 오는 19일 학교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새로운 고입 전형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원서 마감일인 13일 평준화 일반고의 지원 경쟁률을 파악하는 등 고등학교 배정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수소 기반 에너지 거점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강원대학교 등 3개 기관이 상호 협력에 나섭니다. 이들 기관들은 오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수소산업 연구협력 협약식을 갖고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과 연구협력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어 강원도는 오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수소산업 비전을 선포하고 액화수소 포럼을 개최하는 등 수소산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노동조합이 오는 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 분회는 최근 진행된 2019년 단체협약 쟁의 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이 87.8%로 오는 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간호사들이 힘든 노동 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사직해 현재 전체 정원에서 80여 명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며 간호사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시작되면 일반 병동이 모두 폐쇄될 예정이어서 병원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문 배달 등의 문화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가 이어지며 경찰이 이달부터 이륜차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이륜차 사고가 1,003건 발생해 69명이 숨졌고 올해도 현재까지 16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달 건수가 수입으로 연결되는 업계 특성상 인도 주행이나 신호 위반 등이 잦은 상황이라며 이번 달부터 캠코더를 활용한 암행 연상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화 작목 연구 개발과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삼척의 김상용 강원도 의원이 제출한 지역 특화 작목 연구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이 지난 2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채와 양채류, 사과 등 강원도의 지역 특화 작목의 연구 개발과 육성 방안을 명시해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이후 농업 경쟁력 향상 방안 중의 하나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월 지역 특화 작목법이 시행에 들어가 지역 농업 연구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도내 시군 가운데 속초와 춘천시의 제조업체 부가가치 증가율이 최근 10년간 3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강원도 제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시군별 부가가치는 속초시가 318% 증가해 가장 높았으며 춘천시가 310%, 홍천군이 119% 등이었습니다. 도내 시군별 부가가치 비중은 제조업체가 많은 원주시가 32%로 가장 높았고 강릉시가 11.4%, 춘천과 동해시가 각각 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른 강원FC가 아쉽게도 구단 최고 성적은 갈아치우지 못했습니다. 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 파이널 A 원정 경기에서 강원은 전반 39분 한 점을 내준 뒤 연이은 슈팅에도 상대 골문을 뚫지 못하면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이로써 강원은 최고 성적이던 2017 시즌 때와 같은 K리그1 6위 자리를 확정하면서 최고 성적 달성은 다음 시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낳은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의 한 유족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과 폭발 책임에 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수소 관련 사업 과제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5월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수소탱크 내부로 산소가 유입된 상태에서 정전기 불꽃 등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년부터 도내 전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실시돼 학기 초에는 사복 등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2만 6천여 명에 대해 1인당 30만 원 범위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학교별로는 교복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4월 말에서 6월 사이에 여름 교복이, 10월부터 11월 중에는 겨울 교복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신입생의 경우 하복이 지급될 때까지 사복 차림의 등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횡성군이 내년에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보다 424명이 증가한 2,697명의 노인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사업은 노노케어와 지역환경 정비, 아동시설 지원 등 22개 사업에 2,400여 명, 시장형 8개 사업 220명, 인력 파견형 34명 등이며 활동기간은 평균 11개월로 노인들의 소득 공백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13일까지로 공익형은 횡성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그리고 시장 인력 파견형은 만 60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이 8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오는 10일 폐장합니다. 원주 지역 308개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농업인 새벽시장은 원주천 둔치에서 지난 4월부터 매일 새벽 4시에서 9시까지 열렸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생산자 실명제와 불량 농산물 리콜제 등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32만 명이 다녀가 예상 판매액은 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화천군이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대폭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화천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주민 가운데 만 65세 고령자, 중증 장애인, 18세 미만 아동이 1명이라도 포함된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례 개정 이전보다 확대된 것으로 지원 대상이 종전 525가구에서 39%가 증가한 729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종전 난방비 정액 지원에서 기름과 연탄, 화목 등의 정량 지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양구군이 농민들의 유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산물 출하에 필요한 눈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구군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밭대기 거래를 포함해 전국의 공영 도매시장에 출하한 양구산 농산물에 대해 올해 예산 3억 원 내에서 운송비 4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오는 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원 신청을 접수하며 농민들은 도매시장에서 출하 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영월군이 12월부터 모바일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 모바일 서비스가 시행되면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이 문자로 발송되게 되며 이 안내에 따라 수신 동의와 계좌번호 입력을 마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월군은 모바일 서비스 시범 운영을 거친 뒤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고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환급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번거로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홍천군의 팔봉산 관광지가 내년 3월 해빙기까지 폐장하기로 했습니다. 홍천군은 홍천의 대표 관광 명소인 팔봉산 야영장과 공연장, 체육시설에 대해 겨울철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폐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팔봉산 등산로는 오는 9일부터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천군 관계자는 폐장 기간 동안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고 재정비해 새 봄과 함께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